오늘은 선생님이 일단 너희한테 약속했듯이 34쪽에 연력학 제2법칙하고 그 다음에 67쪽 물질의 자성하고 연력학 제2법칙 그리고 하나 더 파동 72쪽부터 되는 거 파동 설명 일부 이렇게 할 거고 이번 주에는 숙제가 없다. 그거는 딱 진행이 될 거고 이랬나? 그리고 2주 휴강하고 난 뒤에 10월 1일 날 다시 파일 들고 오기. 자, 일단 34쪽에 열역학 법칙이 있어. 열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두 개가 같이 어떻게 되느냐. 열역학이란 말이야. 우리 저번에 열역학 제1법칙 있지? 열역학 제1법칙은 사실은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총량이 보존된다. 에너지 총량이 보존이 된다. 지금 이거 중3 시험 범위잖아. 맞지?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접촉면에 대해서 물체가 내려가고 있다. 그치? 그럼 접촉면이 있을 때 만약에 마찰이 없고 공기 저항이 없다. 이렇게 되면 공기 저항도 없고 마찰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거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보통 역학적 에너지를 갖다가 귀찮아서 어떻게 쓸 거냐면 그냥 대문자 2로 쓸 거야. 이게 통상적인 거거든. 얘가 보존될 거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와 EK,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이었다. 맞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공기 중에서 던졌다가 받은 거지. 이랬지? 그러면 특정 높이에서 위로 던졌다가 다시 이 높이 지나서 밑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는 말만 있으면 되는 거라. 왜? 접촉면이 없기 때문에 마찰력 자체가 없어. 됐나? 그럼 이때는 여기 A 지점이고 높이가 있을 거고 속력이 있을 거니까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었다. 그치? 그런데 에너지 보존 법칙 성립해야 되지. 그러면 다시 여기 올라갔다가 그 높이에 다시 오면 어때? 그 높이에 다시 오면 높이가 똑같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똑같단 말이야. 위치 에너지가 똑같으면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위치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같아야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10m 높이 되는 데서 4m/s로 위로 던지면 얘가 올라갔다가 이 자리 지나서 다시 밑으로까지 쑥 갈 거다. 아마 우리가 이걸 힘과 가속도 두 번째 시간에도 얘를 했었거든. 얘를 했어.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빗면이 있었는데 얘가 올라갔다가 이 자리까지 다시 온단 말이야. 그럼 같은 속력이야. 왜? 이거 역시 마찰을 무시하고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이게 헷갈리면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 이렇게 적어주거든. 고등학교 때는.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 공기에 의한 마찰도 접촉면에 의한 마찰도 다 무시한다. 이해되겠나? 그러면 얘가 올라갔을 때가 1m/s면 올라갔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내려와도 이거 역시 1m/s인 거야. 이걸 VT 그래프로 설명을 한다면 자, 봐봐. 이렇게 될 걸 속도고 시간이다. 그치? 우리 고등학생이 되면 속력이 아니라 속도잖아. 그치? 그러면 올라가는 방향을 쌤 플러스로 할 거다. 플러스로. 그럼 내려가는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되겠지. 그랬을 때 이렇게 빗면에서 가속도가 힘이 작용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이니까 기울기 똑같을 거다. 그치? 그러면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동일할 때가 보면 이 두 도형이 합동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합동일 거니까 가로 시간도 똑같고 그러면 얘가 1초 됐을 때 꼭대기에 도착했으면 여기 왔을 때 다시 2초가 돼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처음에 올라갈 때가 V였으면 내려와서 이 지점 싹 지나서 아래쪽 갈 때 마이너스 V로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 목적은 우리가 하나야. 목적은 하나인데 뭐냐면 지금 거 역시 중학교 거 역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게 다 토대가 돼서 고등학교 가서 내가 정말로 뭔가를 활용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지원을 해야 될 때 써먹히기 위한 거거든.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 그 지금 하는 거나 얘나 똑같은데 오히려 그 위에 걸 배우고 나면 밑에 게 쉬울 수도 있고 지금 걸 알아서 위에 게 어려웠던 것도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이랬나? 그럼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얘가 이 지점에서 10m/s로 4m/s로 올라간다면 다시 그 높이 와서 내려올 때도 속도는 4m/s의 크기를 가지는 거야. 이해됐나? 오케이. 중상권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높이가 똑같다, 속력이 똑같다. 됐지? 이거 운동 에너지인데 2분의 1 mv 제곱이지. V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치? 속력 제곱에 비례할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연력학 제1법칙 총량이 보존된다의 일부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중3과에 너희들 이런 얘기 하고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다라고 안 하면 어때요? 이렇게. 없다라고 안 하면 그거 나중에 열이라든지 아니면 소리라든지 이런 에너지로 전환 일부가 일어나지. 맞지? 그래도 에너지가 전환이 될 때 역학적 에너지는 아니지만 에너지 총량이 보존된다. 그치? 총량이 보존된다. 연력학 제1법칙. 이랬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총량이 보존된다. 연력학 제1법칙의 총량 보존. 그래서 우리 휴대전화 할 때도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일부 열, 그리고 진동 해야 운동 에너지도 될 수 있다. 전환인데도 다 합은 똑같다. 됐지? 요게 있었고, 그럼 연력학 제2법칙은 뭡니까? 라고 하면, 자, 34쪽. 연력학 제2법칙. 작은 글씨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나 사건을 엎질러진 물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작은 글씨 적혀있지, 그지? 내가 궁금해야 돼.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물리 듣고 있다 하면 안 돼. 그치? 그래서, 그럼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까? 없다는 게 비유가 될 거다. 맞지? 그러면 물리에서도 그게 비유가 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인 거야. 자, 밑에 보니까 뭐뭐 과정과 뭐뭐 과정인데 괄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가역 과정. 괄호 2번에 비가역 과정이지. 그치? 그럼 뭐 써야 될지 알겠지? 그 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 있을 거다. 가역. 화학 시간에도 들어봤다. 맞지? 비가역. 가역이 된다 안 된다? 역으로 돌아가는 게 안 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 선생님이 여기 물이 있었는데 잉크를 똑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잉크가 똑 떨어질 때는 한 방울이었겠지? 조금 있으면 전체 색이 다 물들겠지. 맞지? 근데 이게 저절로 모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잉크가. 그건 저절로는 안 된다는 거지. 맞지? 그게 가역, 비가역이란 거야. 자연현상일 건 대부분 어떤 상황이다? 비가역 상황이다. 이랬습니까? 그럼 가역 변화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할게. 가역 변화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걸로 그림에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똑딱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은 진자가 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 정말 진공인 거야. 진공이면 여기에서 추가 왔다 갔다 해. 공기 저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만약에 공기 저항이 있었다면 연력학 제1법칙 열이나 다른 걸로 전환되겠지. 하지만 공기 저항이 없으면 열로 전환되지 않을 거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그러면 여기 있던 이 A에 있던 추가 O를 지나서 B로 갔다가 OA 반드시 돌아갈 거다. 계속 그 자리를 왕복할 거다. 가역이다 비가역이다? 가역이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가역 반응의 첫 번째 처음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거. 이랬나? 완전히 돌아갈 수 있다. 그 예로 뭐? 공기 저항이 없다. 공기의 저항이 X 그리고 진자였다. 왔다 갔다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가 진공이 아니라 공기 중이면 어떻게 될까? 공기 중이면 쟤 뻔할 뻔하죠. 얘 왔다 갔다 하다 멈추겠죠? 똑딱 하다가 그럼 결국은 이렇게 흔들리는 폭이 줄어들다가 멈추겠지. 맞지?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가역 반응이지. 이유는 얘가 분명히 일부가 열 에너지,
열 에너지는 항상 최종적으로 버려지는 쓸모없는 이게 열 에너지다. 다시 말하고 최종적으로 버려지는 쓸모없는. 지금 말이 좀 심한데요? 왜 쓸모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 분명히 있잖아. 분명히 진자가 똑딱똑딱똑딱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하다가 보면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고, 그럼 결국은 전환이 됐다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를 할 거고, 그럼 분명히 이 상자 안에 공기는 온도는 올라갔을 거야. 맞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열 에너지인데 눈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눈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다. 열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될 수 없다는 거라. 왜? 충분히 뜨거워서 일할 수 있을 만큼 돼야지 그걸 하는 거지. 저 정도 열로는 안 된다. 그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됐지만 이들 열 에너지, 얘들 분자 운동이거든. 분자의 운동 에너지인데 그럼 이 분자들이 합해가지고 야 우리 저거 밀어볼까? 밀어줄까? 이래서 밀면 역학적으로 바뀌겠지. 근데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이랬습니까? 그럼 열역학적 이 법칙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대부분 비가역 반응이다. 됐나? 자연 상태는 비가역 반응이고 그때는 항상 버려지는 열이 있는 거다. 그러면 Q1이라는 걸 갖다가 공급을 했더니 그 중에서 일을 한다고 W를 쓰고 Q2, 버려지는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좀 있더라. 얘기를 할 거다. 됐습니까? 자, 잠깐 밑에 한번 보자. 비가역의 기체 확산의 동그라미. 확산이라는 것은 에너지 써 안 써? 내가 특별한 에너지를 더 쓰진 않아. 나 기체 분자가 직접 자기가 움직이면서 밀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겠지, 그지? 그럼 이거 에너지 쓰는 건 아니지만 비가역이다. 공기 중에서 진자운동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없지? 멈추게 되지? 됐습니까? 세 번째, 열의 이동. 찬물, 더운물 섞었어. 근데 조금 있다가 따로 찬물과 더운물로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처음 걸로 되진 않는다. 충분히 이해되지, 그지? 열역학적 2법칙, 자연현상 동그라미.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비가역 동그라미. 방향성을 제시, 네모 박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이다. 절대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없더라. 그러면 자, 그 밑에 그림 보니까 우리 저런 거 중2 때 본 것 같다.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접촉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이래 보자. 찬물에다가 뜨거운 달걀 넣어 놓으니까 이 뜨거운 달걀에서 찬물 쪽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자.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열 평형에 도달한다. 과학식은 항상 평형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지, 그치? 열이 평형이다. 고온의 물체가 있고 저온의 물체가 있었는데 세로축의 온도, 가로축의 시간 두 개를 접촉해주면 뜨거웠던 건 차가워지고 차가웠던 건 뜨거워져서 결국 온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생기더라. 맞지? 이럴 때는 어디 도달했다? 열 평형에 도달했다.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있다 없다?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다. 가능하겠나? yes. 그러면 이게 조금 있다가 미지근해진 이 물이 달걀을 더 줘서 달걀한테 열을 더 줘서 얘를 더 익히거나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쉬운 내용이다. 어려운 건 없다. 됐지? 그 밑에 보면 큰 2번에 엔트로피와 열역학 제2법칙 됐지? 엔트로피 이 단어 외워놔야 되는데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뭐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 엔트로피 뭐라고? 분자 배열의 아무도 없나? 어디 갔나? 무질서도 돼 있나?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읽어보자 있는 거다. 분자 배열의 무질서도 다시 뭐라고? 분자 배열의 무질서도. 너가 외워야 되는 게 무질서도 네모 박스. 무질서도. 자, 빨리 자기 방을 상상해봐라. 자기 방을 상상. 내 책상은 무질서도가 어떠한 상황인가? 아침에 나올 때. 그치. 어제 밤에
보고 정리 다 해놨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하던 거 그대로 어지럽혀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럼 내가 그거 작정하고 봤던 책들 다시 책장에 꽂아야 되는 거다. 일반적인 자연 상태는 모든 게 저절로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된다. 쓰고 놔두면 아무 때나 없어지거나 버려진 상태로 정리가 안 되는 상태. 이제 자, 그 밑에 엔트로피. 분자별의 무질서도의 동그라미.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 변화는 끊고. 자연은 한 방향이다. 비가역이 아니니까. 비가역이니까. 한 방향으로 일어난 변화는 분자들이 질서 있는 배열이 점점점 무질서하게 배열을 이루는 방향으로 증가한다. 마지막에 돼 있지? 화살표 뒤에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 동그라미, 밑줄 해놨지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잉크는 스스로 모일 수는 없고 퍼지기는 할 거다. 공기도 확산되지만 그게 저절로 모여서 향수병에 다시 담기지는 않는다. 됐지? 뒷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뒷페이지. 그럼 지금 일단 우리는 얘기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연력학 제2법칙이다. 연력학 제2법칙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인 거야. 연력학 제2법칙은 자연 상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됐거든. 뒷페이지 한번 펴봐봐. 뒷페이지 폈지. 제목이 뭐야? 열, 기관과 열 효율 이렇게 돼 있나? 오케이, 쌤 설명 잠깐만 할게. 열, 기관과 열, 효율. 자, 하기 전에 쌤 잠깐만 저번에다 한참 전이라서 까먹었겠지만 줄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지? 이 할아버지 뭐 했더라? 열의 일당량인가 일의 열당량인가? 검색 찬스를 줄게. 30초 줄게. 검색 찬스. 거기 파일 안에 있잖아. 줄 실험이 열의 일당량일까 일의 열당량일까? 열의 일당량일까 일의 열당량일까? 찾으면 손들기. 열의 일당량일까 일의 열당량일까? 오케이? 바로 딱 보이는데. 몇 쪽? 아하, 동욱이 못 찾았어. 야, 어디까지 가게? 바로 앞에 32쪽 딱 넘기면 바로 나오는데. 응? 32쪽. 열의 일당량. 없나? 있지, 그치? 그때 쌤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잘 봐봐. 열의 일당량이야. 아마 알 거야. 내가 공부하면서도, 요런 거 좀 헷갈릴 수 있겠네 하는 건 시험 문제 꼭 나. 그리고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겠네 하는 거는 나중에 알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아. 악착같이 해놔야 되는 게 있거든. 이게 뭐냐면 그 선생님이 오히려 난 이렇게 외웠어. 솔직히 열의 일당량이 헷갈려서 아야 어여 오요 유 의 이 이렇게.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그 아야 어여 얘는 모음 다음으로 모음 순서로 외워놨단 말이야. 열의 일당량. 공식이 뭐던데? 진짜 제목만 봤어. W일걸? JQ. 맞지? W 이꼴 JQ 이렇게 됐는데 뭐가 열의 일당량이냐? 요 J자가 열의 일당량. 열로 얼마나 일할 수 있을 건데 W가 1이지. 그치? Q가 열량인 거야. 열량하고 일의 양하고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실은 열에너지 할 때 칼로리를 쓰고 줄도 쓰기는 써. 그치? 근데 줄과 킬로칼로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거 한번 생각해봐. 1kg 들 때 9.8m/s 제곱. 그거 할 때 중력 가속도 상수였잖아. 그치? 다 공식 속에 있다는 거지. 다 공식 속에 있다는 거지. 그게 F는 MA면서, 잠깐만, 좀 옆으로 세는 것 같지만, F는 MA면서, 이게 1kg을 드는 힘은 1N일까 몇 N일까 궁금하단 말이야. 맞지, 그치? 그랬을 때,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G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M이고, G. 물론 아직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되기 전에 중학교였던 그냥 중력 가속도 상수 9.8로만 했지만, 너희는 F는 MA 하니까 A. 가속도의 단위가 m/s 제곱인지
알았으니까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했단 말이야. 그래서 1kg짜리의 중력 가속도 상수하니까 이 값이 9.8N이구나 했지.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중력 가속도 상수 9.8 때문에 이런 값이 1kg짜리를 드는 힘이 이만큼이나 나왔잖아. 그것처럼 얼마의 열이 있으면 얼마의 일을 하나요? 이 얘기인 거야. 그치? 아니면 또는 얼마의 일을 해주면 그게 열 얼마로 바뀌나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그때 줄 할아버지가 정해서 내 거 이름 줄 넣어가지고 얘를 상수라고 해라. 그치? 일해줘서 얘를 막 올렸다. 그럼 추가 내려가면서 물통에 연결돼서 날개 돌려서 물의 저항 때문에 온도 올라갔단 말이야. 조금 기억나나? 그치? 그래서 완전히 기억하는 것 같은 애들도 있는데,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는 주, 여기는 주. 그러면 쫙 올려, 쫙 올려. 그래서 장치를 되게 잘해서 올리는 동안은 안에 날개가 돌아가지 않아. 그래서 다 올라가고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그때 탁 놓으면 요게 회전을 하면서 이게 밑에 있던 날개들이 빙글빙글 돌아가. 마찰 때문에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이랬나?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 물체 올려놨지? 일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이 열량계 안에 보온 상태로 되어 있고 물이 몇 그램 있고 비열을 알고 온도 변화를 재면 그 얼마 열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이들이 비례한다로 어떻게 W=JQ를 구했었단 말이야. 이랬나? 자, 선생님이 100%다 기억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나가고 난 뒤에 이런 게 있었다. 그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된대. 그치? 그 정도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열기관, 열효율, 이게 바로, 열을 줬다고 해서 모두 다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열을 줬다고 모든 걸 다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선생님 그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거라. 열기관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엔진인 거야. 엔진. 선생님 우리가 아는 그치? 자동차의 엔진. 그치? 엔진에다가 어떻게 화석연료를 공급하지? 화석연료를 공급을 하고 이 화석연료 공급하면 얘가 연소를 할 거 아니야. 맞지? 연소를 할 거고 이 연소에 의해서 무슨 에너지? 열에너지가 생성이 될 거고 이 열에너지 때문에 어떻게? 우리 지금 중3과에 뭐 화력발전, 수력발전, 핵발전 등등등 여러 가지 발전들이 있을 건데 그 발전에 있어서 화석연료 연소시켜서 열 발생했고 이 열 발생 때문에 수증기가 확 움직이는 운동에너지가 있었을 거고 이 수증기 운동에너지 때문에 터빈, 발전기라는 걸 돌릴 거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되면 터빈이라고 할 거고 내년 교과서에 발전기 됐을 거고 그럼 이게 무슨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 생성을 할 거잖아. 맞지? 그런데 그때 발생하는 열로 몽땅 다 전기 에너지 만드는 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안 되더라. 그게 열 효율이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 동그라미 이게 뭐냐? 고온부, 저온부. 그러면 고온인 데가 있고 저온인 데가 있으면 열이 이동을 할걸? 맞지? 온도 차이가 있으면 열이 이동을 할 거다. 그때 열이 이동할 때 고온부에서 요 동그라미가 열 기관이거든. 의미가 열 받으면 내가 일할게. 이게 열 기관 엔진이다. 됐어? 그럼 고온부에서 열을 받았다. 열량이니까 Q1. 그치? 그러니까 그거로 일을 하고 전체 다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버려진 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버려지는 걸 Q2. 그래서 열기관에 공급했는 에너지가 Q1이고 일을 하고 일부 버려지는 에너지가 있을 거다. 방출하는 게. 됐습니까?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중간에 일을 하고 그때 공급했는데 얼마나 일했어? 이게 열 효율인 거야. 얼마나 유용한 가치 있는 걸 해냈느냐 이렇게. 됐나? efficiency 효율은 그러면 공급했는 거 중에 니 정말 잘했는 거 일한 거 얼마야 이렇게 된 거야. 됐나? 그럼 저기서 공급했는 게 얼마게? Q1 맞지? Q1 일한 거 얼마게? W지 뭐.
그치? 뭐 틀리면 어때? W이고. 그러면 Q1분의 이렇게 Q로 W를 표현을 하자면 누가? Q1이 W와 Q2로 전환되겠지. 맞나? 그러면 Q1이 W와 Q2로 전환된대. 잘 생각해라, 얘들아. 한 명이 입 다물어서 대답을 안 하기 시작하면 다 같이 대답을 안 하거든. 분위기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분위기 안에서 공부를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아는 거 뻥긋뻥긋 하지 말고 소리 내기. 그럼 다시, Q1은 뭐 더하기 뭐? W 더하기 Q2. 됐지? 대답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입으로도 하고, 눈으로도 하고, 귀로도 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 하나야. W는 Q1 빼기 Q2. 맞지? 그래서, W가 Q1 빼기 Q2니까, 이거 식을 한번 변형해 보고 싶다. 1,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효율은 식으로 이렇게도 하지만 1 마이너스, 뭐분의 Q1분의 Q2라고도 하는 거라. 그러면 언제 효율이 높은 거야? 뒤에 빼지는 게 작아지면 좋겠지. 맞지? 빼지는 게 작아지면 좋겠으니까 결국 분자가 작아지면 좋겠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버려지는 약이 적게 버려지면 효율은 높은 거다. 일을 많이 했겠지. 그치? 그래. 다른 거 말고 바쁘니까 최대한 우리는 핵심은 우리가 열기관이다. 열 주면 일을 할 거다. 그때 얘 열받아는 걸 얼마나 일을 잘할까? 그치? 우리 지금 중3 것도 에너지 효율 얘기하지, 그치? 그래, 똑같아. 근데 매번 나와. 모든 단원에서. 생명과학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다. 이랬습니까? yes.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다시, 자, 35쪽에. 열원으로부터, 여기가 고온부가 열원이래. 열원으로부터 받은 열에너지를 유용한 일로 바꾸는 장치. 이름 뭐라고? 열기관이다. 됐습니까? 빈칸에 열기관 되겠다. 그러면 열기관 됐나? 구조는 높은 온도의 열원, 여기 높은 온도의 열원으로부터 Q1의 열을 흡수할 거다. 상상됩니까? 그리고 일을 했지? 그리고 낮은 온도 열원으로 Q2를 방출한다. 그랬을 때 효율은 그러면 빈칸 있네. 열기관이 공급했는 것 중에 일한 거 얼마냐? 어쨌든 빈칸에 뭐 적으면 좋을까? 자, E는 뭐 분의 뭐? Q1분의 빈칸 채우자. Q1분의 W가 되겠지? 그리고 다시 뭐 분의? Q1분의 Q1 Q2가 될 거고. 됐지? 그치? 그럼 1 뭐 분의 뭐? Q1분의 Q2까지도 다 가능하지? 그치? 난 내가 적어놨는 줄 알았어. 깨끗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설명 들으면서 적었구나. 자, 됐나? 자, 두 번째. 열효율과 열역학체 2법칙. 자, 궁금한 게 이거다. 있잖아. 열역학체 2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도록 된다? 버려지는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거. 열역학체 2법칙이지. 그럼 효율이 100%일 수 있을까? 없을까? 버려지는 게 Q2지. Q2가 0일 수가 없지. 그치? 만약에 이거는 어떻게 하면 100%? 그러니까 효율이 1이다 또는 뭐 100%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얘가 없으면 100%지. 됐습니까? 근데 Q2 버려진 게 없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열효율 100% 있게 없게? 없다. 가능하겠나? 자, 사람은 효율이 좋은 편일까, 나쁜 편일까? 우리가 기계도 안 돼요? 아니, 우리 신체 기관들이 모인 기관계잖아. 우리도 기관이다. 기관이다. 기관들이 모인 기관계인데 우리는 어떠냐면 한 40% 정도 된다. 생명과학에서 그 얘기를 할 거다. 효율이 한 40% 정도 되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젠 좀 나아졌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40% 효율 되는 걸 만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진짜 좋게 만들면 그렇게 40%까지 되겠는데 카르노 열기관이다. 카르노 기관. 3번에서는 카르노 기관 돼 있지. 열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열기관. 이상적인 동그라미. 와, 우리 꿈의 기관. 환상적인 열기관. 효율이 이만큼 좋을 수밖에 없다.
이만큼 좋을 수 있겠나? 이게 이상적인 열기관이다. 그러면 자,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혹시 요거 그림 쌤 지우면 열기관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좀 전에 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열기관 고온부가 있고 저온부가 있고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이동을 하고 고온부에서 열원으로 이동을 하고 중간에 이렇게 이동하는 걸 Q1 맞지? 그럼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고온부라고 이야기했어.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 여기가 저온부야.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 근데 내 온도가 100도라고 내 열을 다 줄 수 있나? 그건 아니지, 그치? 그런데 카르노 기간은 뭐냐면 지 온도만큼 다 준다라고 치자. 이렇게. 그래서 고온부에서 이동하는 에너지 자체, 공부하는 게 T1, 지 온도만큼 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 저온부 온도가 T2인데 T2만큼 다 버렸다. 그리고 중간에 이랬다. 그래서 자 잠깐 봐라. 아까는 너희들 효율이 원래 얼마? Q1분의 W. 뭐분의? Q1분의 Q1 마이너스 Q2. 그래서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카르노 기간은 야, 지가 갖고 있다고 다 주겠냐? 그거 아닐 거잖아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지 고온부 그거만큼 다 줄 거야. 이게 카르노 기간이다. 그 차이점이 식은 똑같은데 카르노 기간 나오면 E는 얘가 이동하는 열인 Q1 말고 지 온도만큼 다 줄 거야. T1분의 W 이렇게 T로 바뀔 거다. 됐나? 충분히 이야기는 시간이 좀 모자라겠지만 확실한 건 이거다. 지 온도하고 이동한 열하고는 원래는 같지 않아. 그치? 그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카르노 열기관은 자신의 온도만큼 다 줬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카르노 기간 얘들 1 마이너스 T1분의 T2가 되는 거 이상적이다. 그 정도만 알면 된다. 됐습니까? 오늘 외워야 되는 건 뭐라고? 얘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카르노 기간은 온도로 이야기하더라. 됐나? 지금 카르노 순환기간까지 다 알 수는 없을 거니까 일단 그거 넘어가고 영구기관 동그라미. 영구기관. 뜻이 뭐냐면 한 번만 에너지 공급을 하면 계속 작동하던데 이게 영구기관이다. 됐나? 영구기관. 자, 다이나 일종 영구기관. 한 번만 읽어도. 이거 잠깐만.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안 받는데 작동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 한번 딱 줘서 작동하면 스스로 다 작동을 계속 한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위배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한 번만 딱 공급을 했는데 계속 그 일을 한대. 말은 안 돼. 왜냐? 한 번 공급 에너지 총량이 보존이잖아. 그럼 내가 줬으면 그거로 지가 자신의 것도 쓰고 그리고 버려지는 것도 있지. 그치? 근데 계속해서 공급하지 않았다. 근데 계속 작동한대. 그럼 어디 어긋났냐면 아니야. 작동하는 건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로 일하는 거지. 공급을 했고 일을 하는 거지. 맞나? 그럼 일종 영구기간 어디 위배? 연력학 제1법칙의 위배.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총량. 전의 총량이나 후의 총량이나 같아야 되지. 공급 안 했는데 일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해. 일종 영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에 어긋나는 거나 그게 일종 영구기관이다. 공급 안 했는데 작동한대. 나 공급해야 작동하지. 공급 안 했는데 작동한대. 이게 영구기관. 제1종 영구기관. 자, 2종 영구기관을 설명을 할게. 자, 요거는 좀 재밌는데 뭐냐면 2종 영구기관은 자, 여기가 호수야. 호수에 배가 안 차 있단 말이야. 배가. 그 배가 이쪽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동력이 필요하지. 움직이게 하는 거. 그래서 기계에 석유 넣고 엔진 돌려가지고 뒤에 프로펠러 돌려가지고 그래서 배가 앞으로 나가게 한대. 그치? 근데 자 봐봐. 여기다가 연료를 공급을 했어. 연료를 공급을 해서 얘가
열이 났지? 열 낳는 걸로,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 가르쳐 줄 수 없어서 그런데 전자기 유도가 생길 수 있도록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 됐나? 그래서 엔진에 운동 에너지 만들고 거기에서 프로펠러 돌릴 수 있게끔 전기 만들어서 프로펠러 돌리는 거야. 그치?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연료 공급 안 해도 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찬물이 있어. 호수에 물이 차가운데 얘가 이거한테 열을 좀 줘. 야 어떻게 찬물이 열 줘? 에이 지가 더 차가워지면 돼. 어떻게 더 차가워져? 야 얼음 정도로 나오면 되지 않나? 이렇게 된 거야. 잠깐만. 호수물이 차가운데 지열을 얘한테 주는 거야. 그 호수물이 얼어. 됐나? 호수물이 얼면서 자신의 열 에너지를 엔진한테 주고 그 엔진이 그 열 에너지로 작동을 하게 된대. 뭐가 말이 안 돼? 호수물이 차가워, 엔진이 차가워? 호수물이 차갑대. 근데 엔진은 호수물보다 따뜻한데 차가운 녀석이 따뜻한데 열 준대. 말이 되나 안 되나? 항상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잖아. 고온에서 저온이 아니라 호수의 물이 차가운데 그보다 따뜻한 엔진한테 열을 주고 지는 얼음으로 튀어나오면 된대. 말 된다 안 된다? 상상만 해도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 그지? 그래. 어디 어긋났어? 방향성이 어긋났잖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열 에너지. 그 방향성이 어긋났다. 네, 자 오늘 기억해야 될 건 아까 열 효율 기억해야 된다 그랬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 연력학 2법칙은 뭐로 기억을 해요? 연력학 제2법칙은 방향성의 문제다. 방향성. 요 단어를 기억을 해야 돼. 어떤 방향으로 돼요? 무질서도가 증가할 거래. 흐트러질 거래. 어지럽혀질 거래. 당연히. 이랬나?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배웠냐면 무질서도. 아까 네 글자 뭐더라? 엔트로피. 그치? 엔트로피. 엔트로피, 무질서도. 선생님 좀 전에 네 글자 그랬지? 고등학생 되면 너희가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아마 지금 뭐 좀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뭐가 유사하게 나왔다면 엔탈피 하는 게 나와. 엔탈피. 세 글자지? 얘는 에너지야. 에너지. 뭐 조금 더 자세한 게 앞에 붙어야 되는데 수식어가.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게 엔탈피. 무질서도가 엔트로피. 세 글자, 네 글자였다. 됐지? 오늘 자, 이 단어는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다. 방향성이 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두 번째, 효율은 공급했는 것 중에 일을 한 거다. 됐지? 그럼 버려진 게 적으면 좋겠다. 효율 100%는 될 수가 없다. 왜? 버려지는 게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됐지? 그 연구기관, 이종 연구기관 불가능하다. 됐나? 잠깐만 쉬었다가 자성 찰게. 자, 이번에 이제 연력학 제2 빼고 자성체, 자성. 자, 혹시 너희가 아는 원자 어떻게 생겼지? 원자 중간에 원자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다. 맞지? 그런데 원자는 그래, 모든 물질의 기본이 되는 입자다. 맞지? 근데 원자 쪼갤 수 있다 없다? 쪼개졌지. 원자핵과 전자로. 나 물질을 이루는 기본은 원자야. 원자들로 물질이 됐고. 근데 원자를 전기적으로 더 쪼개보니까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있었다. 됐지? 자, 핵이 있었고 그 옆에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아. 이게 근데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애들 지구 자전 공전 기억나? 지구 자전 공전. 그래, 자 잠깐만 또 딴 데로 쓰는데 지구의 운동, 지구가 이렇게. 자, 선생님 좀 전에 뭐 잘못했게? 이렇게 돌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반시계 방향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도 해. 됐지?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에서 태양계 안에서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이 원자핵 안에 있는 전자도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처럼 자전과 공전과 같은 시스템을 가지면서 체계가 유지가 되고 있어. 말이 좀 어렵지, 그지? 그런 용어들이 있대. 우리 생각하면 그냥 자전 공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밸런스가 확 무너지면 전체 태양계 자체에 밸런스가 깨져서 이상한 일이 생길 거라. 이랬나? 자, 그러면 전자가 두 가지 운동을 하거든? 스핀 또는 궤도. 스핀 운동도 하고 궤도 운동도 한대. 스핀 운동이 있고 궤도 운동이 있다. 그러면 공전 같은 게 뭐? 이게 궤도 운동이겠지. 그럼 자전거 같은 게 스핀 운동일 거야. 됐나? 근데 우리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전자는 이동하는 방향이 누구랑 반대냐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랑 반대더라. 반대였었고, 그리고 이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야.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 여기서 지금 지워진 자성 또는 뭐 자성체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거든.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고 원자 자체가 전자처럼 스핀 운동, 궤도 운동을 하는 입자를 가지고 있다. 됐나? 그러면 이 전자가 스핀 운동, 궤도 운동을 하는데 그게 마치 전자 움직임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것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처럼. 순간 잠깐만 내가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면 과학자들 어떻게 이런 거 찾았지? 되게 궁금하지 않나? 맞지? 대박이지? 자, 결론을 딱 이야기하자면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이 스스로 원자 자석을 가지는 거야. 원자 자석을. 원자 안에 가까이 엄청나게 미세하게 작은 자석들이 있다. 그 자석들이 모여서 사실은 원자가 될 거고 그 자석처럼 되는 게 모여서 물질이 될 거다. 나 좀 복잡하다,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너희가 매일매일 느끼는 건 자전에 대한 걸 더 쉽게 느껴, 공전에 대한 걸 더 쉽게 느끼고 있어. 1년 변화 있는 것보다는 하루하루가 했던데? 해졌네? 이게 더. 맞지? 그러면 지구의 운동도 우리가 자전을 더 정확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얘도 자전 운동 같은 것 때문에 자성체가 더 되고 있대. 됐나? 자, 어느 거? 스핀 운동, 궤도 운동 어느 게 더 영향력이 크다? 스핀 운동이. 됐지? 이게 도대체 책이 뭐라고 적혔는지 한 번만 보자. H 67조 물질의 자성. 1번의 자성.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 동그라미. 어떻게 하는 성질 이렇게 되면 뒷글자가 뭐 성으로 끝나겠지. 무슨 성? 자성이겠지.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 자성. 그래서 일단 제목이 H 자성이었다. 자, 그 밑에 자기화 또는 자화.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끊고 원자 자석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게 자기화다. 그럼 지금 어떤 걸 봤냐면 외부 자기장 때문에 외부에 있는 자기장의 영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아주 작은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는 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자기화 이렇게 또는 자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다. 됐습니까? 자, 생소하다. 원자 자석. 그치? 원자 자석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원자 내부에 있는 작게 자성을 지니게 되는 게 있을 거다. 그냥 그렇구나. 됐지?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자기화 정도에 따라 그 페이지 밑에 큰 2번에 있다. 무슨 자성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대. 그래서 여기 빈칸 무슨 자성체? 자기화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야. 무슨 자성체? 강자성체. 또 무슨 자성체? 상자성체. 또 반자성체. 됐습니까? 자, 이쌤 설명을 또 좀 하자. 그 무슨 말이죠? 그래, 원자들마다 이렇게 돌고 있는 전자들이 있고 이 전자들이 자, 쌤은 이 공부를 딱 하면서 무슨 생각을 딱 했냐면 쌤 고등학교 1학년 때 반, 고등학교 2학년 때 반. 자, 비율을 잘 생각을 해. 쌤 고1 때 반이
환상적인 반이었어. 우리 학년에 15반이 있었거든. 15반인데 모든 걸 하면 다 1등이야. 체육대회 1등, 합창대회 1등, 공부 딴 반보다 평균 10점씩 높았어. 진짜 모든 게 1등. 네. 자, 고2 때 우리 반 그 뒤에서 꼴찌. 모든 게 다 안 돼.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되는 게. 진짜 뭐 공부도 꼴찌, 뭐 합창대 이런 거 하면 다 뭐, 난 몰아주기 이렇게. 정말 엉망이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 쌤님하고 너무 잘 맞았어. 쌤님이 진짜 우리를 조련사, 훌륭한 조련사가, 동물 다루듯이. 자, 바레이.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자, 자세히 앉아. 자, 공부하자. 이러면 쌤이 딱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옆에 자석이 오면 안에 있던 원자 자석들이 이렇게, 항상 화살표 끝방향은 N극 방향이지. 이렇게 배열이 딱 돼. 그래서 그때 교실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문, 뒤에 문 있잖아. 그치? 쌤이 뒷문으로 석 들어와서 자, 자습하자. 슥 해서 앞문으로 나가. 또는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가. 우리 쌤 오래 있지도 않아. 진짜 몇 초 머물다가 나가셔. 근데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쫙 들어왔다가 진짜 탁 스쳐 나갔는데 우리는 다 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 그렇게 자습 시간에 그렇게 자습을 하고 있는 거야. 됐나? 그러니까 이게 강자 전체야. 외부 자기장 영향으로 자화가 됐지. 흐트러지지 않아. 야, 집에 가자. 짐 좀 싸. 짐 싸. 이렇게 할 때까지 다 하고 있는 거라. 됐나? 고2. 일단 앞짐 자습 시간에 고2가 더 급한가요, 그지? 자습하고 있었어. 근데 쌤이 딱 들어와서 자, 우리 반 공부 좀 하자. 헐, 뭐라노? 공부하고 있는데 왜? 했잖아. 오늘 할 일 뭐였지? 다 답답하는 거야. 진짜 너무 못됐었지, 그지? 쌤하고 무슨 일이 있었거든. 있고 났는데 우리 쌤만 뭐라 하면 쌤 말을 안 들어. 수업 시간에 그렇고 정말 엉망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망하는 거지. 그럼 얘가 반자 상태야. 반대로 한 거야. 뭐? 왜 N극이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그러면 반자 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특성을 안 지니고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외부 자기장 반대인 거야, 이게. 맞지, 그지? 이렇게 자화가 딱 돼. 쌤 나가잖아. 다시 그냥 지 할 일 다 해. 뭐 단합이고 떠들고 이런 것도 없어. 그런 상황인데 또 우리 쌤 안 나가신다. 왜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잔소리하고 돌아다니죠.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엉망이었는데, 자, 봐라. 물질도 그런 거야. 물질도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는데 얘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원자 자석들이 정말 정확하게 배열을 해. 그리고 이 배열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화된 상태 계속 유지하면 쓰면 그게 왜요? 그게 왜냐고? 자, 혹시 너희들 하드디스크? 어디 있는 거지? 컴퓨터 본체에. 맞지? 요즘은 우리가 잘 안 쓰잖아, 그지? 요즘 잘 안 써. 뭐 USB라든지 이렇게 했는 칩 형태로만 잘 쓰는데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얘는 저걸 강자 상태로 이용을 하는 거야. 아니면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신용카드. 쌤 그걸 모르겠네. 카카오카드 이런 것도 뒤에 보면 마그네틱 선 있나? 카드 이렇게 끓는 거. 아, 되구나. 어른들 신용카드는 옛날에 신기했는 게 여기가 강자성체거든. 강자성체라서 지금 자성체는 뭐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서 입력을 하는 거야. 입력을 할 때 N극, S극, 자석의 방향을 갖다가 여기 배열을 다 해. 그걸 쌤 이름, 어느 은행, 결제 통장, 뭐 결제 날짜 등등등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야. 싹 긁으면. 그걸 모든 정보를 갖다가 디지털화, 0, 1이라는 숫자로 전환을 해서 그걸 갖다 자석의 배열로 1, 2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배열이 돼 있어. 싹 지나가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걔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정보 도용이 쉬워. 카드에 쫙 끊는 순간 거기는 정보가 다 읽혀진다 그랬죠. 나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거 끓는 순간 저쪽에서 복제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카드 도용이 쉬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카드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거 조그마한 거 IC 칩 하자.
그치. IC 칩은 여기가 아주 작게 칸막이, 세포처럼 작은 칸막이로 돼 있어서 거기에 전자가 있고 없고, 전자가 있고 없고. 그래서 0, 1 이렇게 정보가 기록이 되는 거야. 역시 그것도 0과 1로 기록이 됐다. 디지털 정보라고 하지. 그렇게 바꾼단 말이야. 그러면 걔는 도용은 어려워. 걔는 도용은 어려워. 다른 사람이 내 걸 그 안에 IC 칩에 있는 걸 읽어낼 수 없어. 그러니까 도용은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이걸 다 바꾸자 했는데 기계를 다 바꾸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바꾸진 않았다. 둘 다 공룡이 쓰는데 여기 정보 저장됐지? 한 번 저장되면 계속 남아있어야 되지. 그치? 그게 강자 상태인 거야. 한 번 기록을 하면 그 정보가 계속 남아있다. 됐습니까? 그 컴퓨터 하드에 들어있고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레코드 LP판 이런 데 정보가 들어있는 게 강자 상태다. 됐습니까? 그러면 상자 상태라는 게 있어. 상자 상태. 얘들은 일단 옆에 강자 상태하고 달리 상자 상태는 오면 배열을 해. 배열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 흐트러져. 자, 공부하자 하고 왔어. 쌤 계신 동안 해. 근데 쌤 나가면 없어져. 이반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지? 쌤 나가셔도 그대로 공부한다 그랬지? 그치?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어도 계속 유지. 상자 상태는 외부 자기장이 배열을 똑바로 했다가 외부 자기장이 제거가 되면 얘가 정보가 사라진다. 이렇게. 하드디스크는 정보 사라지면 안 되잖아. 전원 껐다고. 됐지? 그럼 반자 상태는 뭐냐? 아, 이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배열을 한다. 반대 방향, 밀어내는 방향으로. 됐습니까? 어떻게 이용을 하냐고? 또 다르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밑에 잠깐만. 지금 안 봤던 게 있다. 위로 다시 간다. 자성의 원인. 자성의 원인. 찾았나? 예, 자성의 원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에 끊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 끊고. 전자의 운동. 전자의 무슨 운동?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이 있겠지. 스핀 운동에 의해서 무슨 효과? 누가 흘렀어? 전류가 흘렀어. 전류 효과로 누가 생길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자의 궤도 운동, 전자의 스핀 운동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되고 그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림이 조금 더 있다. 전자의 궤도 운동 왼쪽. 전자가 궤도, 이거 지금 전자 궤도. 시계야, 시계 반대야? 아, 거기 잠깐만. 요 옆에 째매한 거 화살표 보이네. 요 빨간 화살표. 이 화살표에 뭐라고 돼 있지? 전자의 운동 방향. 찾았나? 그치? 그럼 전자 시계 반대? 뭐? 시계 반대. 전류는 어때? 시계 돼 있나? 그렇지? 그럼 얘는 잠깐만, 우린 전자가 중요해? 전류가 중요해? 전류가 중요하지. 맞지? 전류가 중요하다. 전류가 어떻게 흐른대? 시계처럼? 이건 손 어떻게 하지? 전류가 위에서 봤을 때 저렇게 돈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갔지만 이 앞으로 돌아가야겠지? 전류가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 어디로? 아래쪽으로. 그래서 아래쪽으로 해서 이거 SN, N극, S극 이렇게 된 거 보이나?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그 빈칸에 전자 운동 방향, 시계가 시계 반대가. 시계 반대, 반시계. 전류 방향은 시계. 자기장의 방향, 위, 아래. 그러니까 태웠나? 자, 오른쪽에 스핀. 그러니까 스핀 운동은 똑같다. 전자 방향하고 똑같이 전류가 반대로. 자기장 방향, 이런 식으로. 이해됐지?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대부분의 물질은, 태훈아 한번 읽어줘. 자기장이 0이거나 매우 작다? 자기장이 0? 아, 그 밑에 작은 글씨. 서로 반대 방향으로 궤도 운동을 하거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핀 운동을 한다. 그럼 얘를 짝을 이루어 동그라미. 상쇄 동그라미. 자. 사실은 그 화학 시간에, 이건 바뀐 교과서라서 쌤 안 가르쳤는데,
전자들이 반대 스핀으로 이렇게 존재한다 하는 게 있거든. 그럼 자, 무슨 얘기냐? 만졌을 때, 여기 자석 갖다 댔을 때, 얘 자기장 뛰는 게 별로 없다, 얘가. 물질들. 맞지? 그러면 원래는 안 뛰더라. 왜? 원자 자석들이, 각각은 원자 자석 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위로 아래로 된 게 쌍을 이루고 있는 거야, 쌍을. 나는 위쪽에, 나는 아래쪽에, 그러니까 두 개 같이 있으니까. NS, 상수에 대해서 없는 거랑 똑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아래 위로 된 게 짝을 이루면 그게 어떻게? 상쇄가 된다. 그래서 원자 자석들이 쌍을 이루면 얘가 상쇄가 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성을 띄지 않았었는데 외부 자기장이 오니까 자화가 되더라. 자기화가 되더라. 말 되겠나? 됐어? 자, 일단 요 밑에 거 그림 놔두고 뒷페이지 살짝 넘겨봐라. 뒷페이지 68쪽. 68쪽에 보니까 이 얘기가 자성체의 특징돼 있지. 아까 자성체가 몇 가지 있다 그랬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세 가지 있다 그랬지? 그 중에서 제일 위에 게 무슨 자성체냐? 잠깐만. 그림이 하나, 둘, 세 개 있지 않아? 옆으로도 세 개, 밑으로도 세 개, 이렇게 돼 있지? 자, 제일 위에 거 쭈루룩, 얘들이 강자성체거든? 일단 강자성체를 적어두고 이야기할게. 자, 강자성체의 특징이 있다. 다른 그림하고 다르게 강자성체는 짜글짜글 금가 있지 않나? 금가 있는 거 보이나? 됐나? 됐어? 자, 아무거나 하나만 체크. 그집어 땡깁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구역. 그림을 정확하게 차이점, 공통점 묶어낼 수 있어야 되고 나눠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쌤 질문. 원자 자석 때문에 자기구역이 생겼다. 자기구역이라 나누는 기준이 뭘까? 오케이. 거기 같은 구역에 있는 애들은 지금 방향이 다 똑같지 않나? 맞지? 자기 구역에 있는 애는 완전히 방향이 똑같은 거야. 됐지? 그런데 두 번째, 외부 자기장을 가했다 했지? 외부 자기장, 이렇게 해놨대. 자,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가했는데, 얘들한테 외부 자기장 화살표 이렇게 위로 됐지? 이게 뜻이 뭐냐면, 여기에 N극이 있고, 이쪽에 S극이 있으면 자기장 이렇게 생길 거다. 그런 의미란 거지. 근데 거기 갖고 가니까 얘들이 우리도 저 방향으로 다 배열할래. 이렇게 됐다고. 그치? 근데 여기 자기구역 넓어졌어, 좁아졌어? 확인. 넓어졌지? 그 방향이 거의 똑같지? 그치? 그러고 난데 제거해도 그거 잃었다, 안 잃었다? 그대로 유지됐지? 됐습니까? 상자성체, 그 밑에 거 봐봐. 제일 왼쪽에 거. 무질서하지? 무질서해. 그럼 자성이 있겠나 없겠나? 없어. 됐습니까? 무질서하다. 자성이 X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그치? 그럼 내 두 번째 외부 자기장 가했지? 자화됐어, 안 됐어? 그래도 어느 정도 위쪽으로 다 N극됐지? 그치? 그럼 얘들아, 그 빈칸에 뭐 들어가면 좋을까? 빈칸에 상자성체는 원자 자석들이 첫 번째는 무질서하다 체크하고 자성이 안 나타나는 거다. 두 번째 거 보니까 원자 자석들이 부분적으로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어떻게 자기화됐다고? 약하게 자기화되겠지. 그러면 얘가 강자성체는 어떻게 자기화됐을까? 그치, 위에 건 강하게 자기화되겠지. 빈칸 어딘지 알겠나? 됐습니까? 그러면 강자성체는 첫 번째 거 빈칸 뭐? 쌤 설명할 때 다 적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일부 자기구역 그림에 빼오라 그랬거든. 이게 자기구역이고 그 자기구역이 빈칸이래. 자기구역이 무질서하게 배열, 자성이 안 나타난다. 말 됐나? 그랬다 외부 자기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강하게 자기화됐지? 그리고 옆에 없애도 자기화된 상태가 오랫도록 뭐 될까? 유지가 되겠지. 유지가.
말 됐나? 응. 그럼 상자성체는? 세 번째 거. 어떻게 될까? 무질서하게 되겠지? 바로 사라진다. 그치? 바로 무질서하게 된다. 바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채웠나? 그럼 반자 상태는 어떻게 될까? 반자 상태는? 반자 상태는? 야, 거기 이게 화살표가 없는데. 맞지? 왜 없을까? 이걸 우리가 원자 자석이 없다가 왜 원자 자석이 없다고? 반대로 된 게 완전히 짝을 이루었지. 그치? 짝을 완전히 이루니까 원자 자석이 없어서 밑줄 총자기장 0인데 그 밑에 완전히 짝을 이룸 가는 거 보이나? 그렇지. 근데 외부 자기장이 있으니까 어때? 외부 자기장은 방향이야. 외부 자기장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자기화됐지. 근데 없애니까 싹 사라졌지. 이해됐습니까? 예스. 자, 그럼 잠깐만. 우리가 이제 자해성체 몇 가지 안다고? 세 가지. 무슨 자성체, 무슨 자성체, 무슨 자성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자, 그러면 이렇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는데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 다시 뭐라고? 철, 니켈, 코발트. 철, 원소기호로 철, 니켈, 코발트. 자, 외운다. 앞에 쓰지 마라. 눈치 빠른 애도 앞에 있지. 빨리 쓴다. 아니, 쓰지 마, 쓰지 마. 외워야 돼. 자, 강자성체 몇 가지? 철, 니켈, 코발트. 철은 원자 번호가 26번이야. 원자 번호가. 자, 고1 되면 철이 되게 중요하대, 통합과학에서. 철이 되게 중요한데, 얘가 26번, 27번, 28번. 내가 뭐라고 했냐? 발코니라 외우란다. 아파트 발코니. 백코니. 26, 27, 28. 자, 여기 속하진 않는데, 혹시, 이거 누구? 몇 번 이게? 몇 번 할 차례야? 26, 27, 28 했으니까. 그래, 29번이다, 얘가. 29번인데, 우리제. 우리 29번. 나 원자량 얼마 드노? 원자량이 CU5 하면서 질량비가 4대 1. 질량비가 64와 16. 질량비가 4대 1. 양성자 개수가 29개.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많아도 되지. 그치? 일반적으로 중성자 약간 많지. 1대1인 거 우리한테 몇 개 가르쳐줘도. 왜 이렇게 넘나드냐고. 다 끄집고 와야 돼. 다 끄집고 와서 넣어놔야 돼. 됐나? 그래서 일단 26번, 27번, 28번 백호니 머릿속에 외울 수 있다. 그 다음에 구리 몇 번? 29번. 됐나? 자, 강자성체는 3개만 외우면 돼. 그럼 내가 거기 아까 하드디스크, 컴퓨터 하드디스크 뭐로 돼 있게? 철로 돼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철 녹슬지 않아? 그치? 녹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래서 혹시 너희들 요즘은 신용카드 그 부분이 마그네틱 끊는 부분이 뭐 노란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막 딴 거 다 있단 말이야. 옛날엔 거기가 초콜릿 색깔이었어. 초콜릿 색깔. 혹시 너 LP판 본 적 있나?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테이프선. 그거 전부 다 산화된 철인 거야. 녹쓰는 게 산화되는 거잖아. 이미 녹슬게 만들었고. 왜? 산소 조성. 결합을 시켜서 더 이상 녹슬지 않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서 산화철로 그 부분이 다 있는 거라. 그래도 어차피 철이기 때문에 유지가 될 거라서. 이랬나? 그러니까 산화철로 그렇게. 자, 그러면 강자성체 3가지. 누구라고? 철, 니켈, 코발트. 철, 니켈, 코발트. 자, 반자성체. 반자성체는 지금 6가지 외워라 할 거거든? 6가지. 자, 구리하고 되게 닮은 원소 기호가 있어. 뭐, 유. 이건, 뭐? AU가 뭔데? 금.
반자성체 맞아요? 그럼 궁금하지? 엄마 금반지 좀 줘봐. 자석이 밀어내는지. 반자성체니까 자기장 방향 반대인 거야. 그래서 자석 갖고 밀려나야 돼. 근데 금 되게 무거워. 밀도가 되게 커. 물 밀도가 1인데 금 밀도 19. 얼마야. 밀도 진짜 커. 그래서 안 밀릴 거라. 근데 일단 반자성체는 맞다. 됐나? 금과 구리. 그리고 자 혹시 요거 누구일까? 물. 이거는 수소. 그치? 금과 구리, 물과 수소. 다 반자성체입니다. 물이 반자성체인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외부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쓴다 그랬지. 쌤 때 그때도 있었거든. 자 혹시 얘 본 적 있는 사람? 청개구리 본 적 있나? 민찬아 커 작아? 얼마만해? 네 엄지손가락만 하겠나? 그보다 작지? 네 엄지손가락 쌤해 청개구리. 진짜 기절할 정도로 작아. 어쨌든 개구리인 줄 알아. 징그럽고 못 잡겠어. 근데 옛날에 뭐가 유행했냐면 청개구리를 자석 위에다가 갖고 가면 떠요. 자기 부상열차처럼. 오래는 아닐 건데 그냥 중력도 있고 밀어내는 힘이 있어서 되게 강력한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스카이다이버들 떠서 이렇게 둥 떠 있듯이 그렇게. 왜냐? 어쨌든 생물체는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물, 반자성체. 그래서 H2O, H2 이렇게 원소교로 같이 외워줘. 됐지? 하나, 마지막 플라스틱 그리고 유리. 플라스틱, 유리, 뭐 탄소나 유리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얘가 반자성체야. 자, 혹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폐. 갑자기 종이 지자가 한 글자로 생각이 안 난다. 지폐 요 지자가 종이 지자거든. 자, 질문. 지폐는 종이이다. OX 종이다. 종이이다. 종이이다. 오늘 자꾸 빼먹는다. 종이이다. OX. X. 종이 아니면 뭔데? 솜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너가 있잖아. 궁금하면 하나만 해보면 돼. 교복 바지 이쪽에 A4용 좀 찢어서 넣고 이쪽에 1,000원짜리 하나 넣고 지퍼 닫고 빨래를 내. 그럼 엄마 또 1,000원 벌겠지. 엄마 잠깐만. 빨래를 하기 직전에 내가 넣는 거야. 엄마한테 1,000원 안 틀리게. 내가 넣어야 돼. 그치? 주머니 탈탈탈 뒤져갖고 빼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빨고 나면 한쪽에 종이 넣었던 데는 안에 너덜너덜 라인리가 났어. 근데 이쪽에 돈 들어갔던 데는 돈이 깨끗해졌네. 섬유유연제, 향기 이렇게 된 거야. 얘가 말은 종이지. 종이 아니고 천이거든. 천이야. 얘를 종이를 하지 않고 천으로 해놨는데 이 돈 되게 중요한 거 맞지? 아무나 프린트로 복사기로 찍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혹시 노란 선도 뭐 하나 있다 이가 금이 돼. 반자성체 진일 거대. 갖고 가면 밀릴 낀데 되게 센 자석 갖고 가면 미세하게 밀릴 건데 반자성체 때문에 얘는 일단 뭐 돈에다가 위조지폐 방지 때문에 온갖 게 다 있는데 그런 것도 쓴다. 됐지? 그럼 잠깐만. 강자성체하고 반자성체만 외워라. 상자성체는 안 외운다. 안 외우는데 일단 종이나 알루미늄, 산소 이 정도가 있다. 됐습니까? 딴 거 잘 안 물어. 자, 페이지 다시 67쪽에 자, 아직 쓰지 말고 이제 우리 뭐 쓸지 잠깐만 보자. 강자성체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자화되는 게 강하다. 그치? 원자들의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이 많으니까 강하겠지. 그치? 누가 있을까? 철, 니켈, 코발트, 페코니 얼른 적어주고. 페코니.
자, 두 번째,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자기와 반응이 약한 동그라미. 짝을 이루지 않은 게 좀 적다. 누구? 종이, 알루미늄. 저 뒤에 산소 정도만 기억을 하자. 됐습니까? 딴 거 난 걸 별로 못 봤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한대. 강자 상태 외우고, 반자 상태 외우고, 얘는 나오면, 모르겠는 거 나오면 상자 상태 이렇게 하는 거다. 쌤, 이 얘기 왜 하느냐? 딱 봤을 때 나중에 문제지 같은 거 보면, 내가 세 가지 있고 이렇게 되면 외워야 되는 게 그 세 가지 다 외우는 게 아닌 거라. 됐나? 자, 그럼 디귿. 세 번째, 반자성체. 외부 자기장 반대 동그라미. 반대로 자기화되는 건데, 원자 자석들이 모두 짝을 이루어. 요거 네모 박스. 원자 자석들이 모두 짝을 이룰 거다. 그래서 완전히 상수가 된 거 맞지? 그래서 원자 자석이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어떤 거 있을까? 구리, CU, 또 금, AU, 또 물, H2O, 또 H2. H2O, H2. 그리고 남은 거 누구? 플라스틱, 유리. 플라스틱 컵, 유리컵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그 밑에 실험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자성을 관찰했다. 첫째 줄에 클립, 동그라미, 알루미늄, 동그라미, 구리, 종이, 유리막대 등등등이 있다. 관찰할 거대. 잠깐만, 누구 있다고? 실험에 누구? 뭐 있다고? 불러봐봐. 첫째 줄 클립, 또 이런 거 좀 읽어달라 하는데 안 읽어준대. 알루미늄, 구리, 종이, 유리막대. 끝이가? 그치? 얘들 했을 때 혹시 클립은 뭐로 돼 있을까? 철, 빙고. 그럼 얘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에서 뭐? 강자성체. 알루미늄은 상자성체. 구리는 반자성체. 종이는 상자성체. 유리는 반자성체. 이렇게. 그래서 밑에 봐. 끌려오는 게 누구라고? 강자성체일 거라고. 누구였게? 클립이었겠죠. 두 번째, 약하게 끌려오는 게 종이나 알루미늄, 상자성체. 가능합니까? 거의 반대로 밀리는 건 구리나 유리막대. 밀려난데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뒤로 갑니다. 뒤로 간다. 혹시 그 밑에 아까 표 보던 거 밑에 상자성체와 반자성체 특징도 있지? 네, 산소는 뭐였지? 산소는 상자성체였지? 그러면 여기 N극, S극 있는 그 사이에 산소 보면 그 사이에 머물게 된다고. 물론 여기는 액체 산소 이렇게 돼 있지? 액체 산소? 산소는 영하 183도인가 영하 186도가 끓는 점이거든? 그보다 낮아야 돼. 그럼 영하 187도 뭐 이런 식으로 한 액체가 돼. 그래서 쭉 부었는데 쭉 안 흐르고 고기 자석 사이에 싹 머물러 있다고. 됐나? 오른쪽 거. 초전도체 하는 말을 기억을 한다.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자 통합과학에 따로 나올 거다. 특정 온도 이하에서 동그라미. 특정 온도 이하에서 외부 자기장을 얘는 너가 봤을 때 붙어있나 떠있나? 아까 쌤 청개구리 떠있다 그랬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대. 무슨 전도체? 초전도체. 초전도체. 자, 쌤 설명을 잠깐만 할게. 일단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누가 이야기할게? 과학자 중에. 전류가 흘렀을 때 뭐가 된다. 전류 단위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지? 전류 단위가 뭐고? 전류 단위. 땡큐.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형성된다. 누가 이야기했다고? 암페어. 전류가 흐르면 그 옆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있지. 요거 이야기한 사람이 앙페르. 앙페르 법칙.
앙페르 법칙.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프랑스 사람이잖아. 그래서 암페어라고 단위를 이야기하지만 앙페르. 네, 전류에 의한 자기장 앙페르 법칙. 됐지? 그럼 잠깐만 얘들아. 우리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전류가 흐르지. 얘는 무슨 법칙? 전자기 유도제? 패러데이 법칙. 어차피 얘기한 적 있나? 패러데이 법칙, 렌츠 법칙.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앙페르 법칙.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더라. 패러데이 법칙. 물론 렌츠가 마이너스 Z인데 이거 생겼다.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이 패러데이가 이야기했고 요거 방향이 됐으면 렌츠가 이야기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 유도에 의한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단어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어느 단원에서 이렇게 찾기도 좀 쉬울 거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 얘기 왜 했냐고? 좀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초전도체 그랬지? 도체. 초전도체인데 초전도체는 자, 옆에 그래프 하나만 그려.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전류. 물론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긴 하겠지. 됐습니까? 온도고 전류고. 그러면 어떤 온도보다 낮아졌을 때 갑자기 전류가 온도가 낮아지다가 이 온도보다 낮아지니까 전류가 엄청 세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영하 200 몇 도 이런 식으로 진짜로 온도가 낮아지니까 갑자기 얘가 전류가 흐르면서 반자 상태를 띄어. 반자 상태를. 왜냐면 자기 부상 열차로 들어봤나? 어떻게? 전류가 흘러서 강한 자기장 형성이 되어서 띄운다 그랬지. 그래서 걔들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 아주 센 전류가 흐르고 센 자석이 되어서 띄운다. 그래서 그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지. 일단 요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임계 온도. 임계 온도. 임계라는 단어 많이 쓸 거대. 많이 쓸 건데 왜 쌤 아까 얘기했대. 열 평형, 화학 평형, 평형이 많이 나온다 그랬지. 그것처럼 임계라는 단어도 꽤 나오거든. 임계, 계, 경계가 되는 거다. 요때부터 뭐가 달라졌지. 요때부터 요 온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아지니까 전류가 엄청 세게 흘렀지. 경계가 되는 온도라고. 근데 경계 온도가 아니라 무슨 온도? 임계 온도. 그치? 그래서 특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전류 세기가 엄청나게 세진다. 그치? 그러면서 얘는 뭘 지닐 거다? 반자성을 지닐 거다. 이때 전류가 세면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되잖아. 그치?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반자성이 형성이 돼. 반자성이. 그런 물질이 초전도체다. 우린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야지 될 거고 얘를 잘 활용을 해야 해서 자 혹시 너가 옛날에 기차는 대구에 서울 가려면 5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진짜 쌤 정정해야 되는 거 있대. 기차에 안전벨트가 없더라. 기차에 안전벨트 있더나? 나는 있다라고 생각했거든. 옛날에 아니 뭐 최근에 타볼 일이 없었어가지고 있잖아. 아주 옛날에 타봤던 적이 있어서 안전벨트가 있다라고 기억을 했단 말이야. 없더라. 차에. 저번에 쌤 수업하다가 관상 이러면서 원래는 기차 안전벨트가 없는데 요즘 초고속 이렇게 막 다니면서 안전벨트 내가 했는 줄 알았는데 극하고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있잖아. 왜 공항열차 이런 거 됐을 때 초고속되고 이런 열차들도 좌석 있는 것도 안전벨트 없었던 것 같아. 질량이 너무 커서 관성이 너무 커서 갑자기 막 그럴 일이 별로 없다. 그 정정. 자, 그 다음에 요거 임계온도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잘 봐라. 내가 주변에 어떤 물질들이 이러한 성질이 있더라, 이런 물질이 이런 성질이 있더라, 이를 잘 연결을 해야지 미래가 열릴 수가 있어. 봐봐. 지금 우리 반도체 때문에 휴대폰을 쓰고 맞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초전도체 얘를 이용을 해서 자기 부상 열차가 생긴 거지. 아까 쌤 뭐라고 했냐면 대구에 서울 가는데 한 5시간 걸렸다 그랬잖아. 새마을로 되게 단축됐는데 3시간 몇 분 이랬거든. 쌤 뭐 대학교 이럴 때. 그치? 요즘 뭐 어떻게 2시간이 안 걸려. 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마찰도 줄이고 속도도 늘리고 이렇게. 그럼 얘들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초전도체 온도를 낮춰서 반자성을 가지게 되고 띄워서 싹 보내니까 엄청나게 빨리 보낼 수 있다. 등등등 있다. 됐나? 자, 그러면 일단 그 밑에 있나?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이게 임계온도라고. 임계온도라고.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자기장을 밀어내는 뭐를 띈다? 뭘 띈다? 빈칸? 반자성을 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초전도체는 자기 부상 열차 이용이 된다라고 적혀있지? 넘어갑니다. 밑에 I. 자성체 이용하는 게 어디 있을까? 전자석.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형성되는 거지. 솔레노이드 내부에 뭘 넣었다? 강자 상태인 철로 된 막대를 넣는 거야. 호일에다가 강자 상태의 막대를 넣으면 진짜 센 게 되거든? 됐지? 그렇게 이용해서 되게 센 자석, 전자석 기중기 이런 거 될 때. 됐나? 자, 두 번째, 고무자석, 냉장고 자석. 강자 상태 분말을 고무에 썼고, 일반적인 자석과는 다르게 원자 자석이 여러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다. 혹시 너 그 냉장고, 옆에 사각고 하면 저절로 탁 붙지 않나? 그치? 그게 양쪽이 고무가 자겠지? 고무 자체가 무슨 자석? 자석 있는. 고무 자석인 거야. 그래서 냉장고에라 문이 있었을 때 중간에 기둥되는 부분. 여기 철이잖아. 철이니까 문을 여기 딱 닫으면 고무 자석에 있는 자석하고 문하고 딱 달라붙는 거지. 이랬습니까? 그래야지 냉기가 안 새지. 밖에 뜨거운 공기 안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다. 그 밑에 액체 자석 뭐 그런 것도 있단다. 그 밑에 하드디스크. 정보를 뭐 할까? 저장을 하는 거겠지. 정보를 저장하는 거겠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거기 뭐라고 됐냐면 헤드에 전류가 흐르게 하면 강자성체인 땡땡땡으로 코팅된 강자성체 누구? 산화철. 그렇지. 정답 나오네. 산화철로 코팅된 디스크. 플래터가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화되면서 정보가 기록된다라고 했다. 그치? 자, 그럼 잠깐만. 정보 기록하는 방법이 이거다. 정보를 재생해내는 방법이 이거다. 밑에다 적어줘라. 정보를 기록을 한다. 아까 쌤님이 내 신용카드에 은행에서 내에 대한 정보를 막 타이핑해서 딱 엔터 누르면 그 카드 안에 정보가 딱 기록이 되거든. 그럼 그게 전류를 흐르게 해서 자기장을 만들어서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그 밑에 산화철에다 정보를 기록을 하는 거야. 그럼 신용카드 끌어낼 때 쫙 스쳐 지나가면 그때 어떻게 패러데이 법칙에서 거기 적혀있는 정보가 역으로 읽어서 전류가 형성이 될 거다. 그래서 읽어, 내고. 됐습니까? RFID, 뭐게? 휴대폰 있지? RFID, 대문자다. 빨리 지금 검색. RFID. 아, 우리가 이걸 쓰고 있단 말이야. 어디서 쓰느냐? 혹시 교통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아파트, 요즘은 이거 비밀번호 누르고 출입 잘하지? 카드 갖다 대나? 아파트 현관에 한동안 유행이었거든. 그냥 자기 아파트 브랜드 딱 되는 그 요만한 카드. 그게 한동안 유행이라 가지고 다 그거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랬는데 이게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라서 이야기하는 거다. 전자기 유도라서. 전자기 유도인데, 자, 이걸 어디다 쓰느냐?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라 그랬지, 쌤이.
맞지? 그러면 그 기계에서 계속해서 라디오 프리퀀시, 라디오의 주파수에 해당한 게 계속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는데 나는 우리 아파트에 거기 공동 현관에 된 거, 거기에 거 하고 얘하고 공통된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공통된 주파수. 그래서 얘가 보내는 주파수하고 얘하고 나도 그거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가 공명이라고 하거든. 공명이라 그래. 네 거하고 내 거하고 정보가 일치하네 이렇게 되면 얘가 내 거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가 있어. 자, 혹시 교통카드 쓱 갖다 댈 때 삐빅 결제됩니다 하지. 계속 갖다 대고 있어. 결제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접근할 때 결제되는 방식인 거야. 떼면 안 되고. 전자기도 상대적 운동이 변했는데 접근할 때 결제 떼면 안 되고. 아까 왜 열을 일당량 할 때도 올릴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 회전 날개 열 발생한다 그랬지? 그런 것처럼 얘도 접근할 때만 결제가 되는 걸로. 상대적 운동에 있어서 떼면 또 결제되면 그렇잖아. 접근할 때 결제, 떼면 괜찮고. 접근하면 결제. 갖다 대고 있어도 상대적 운동이 없으니까 결제는 안 돼. 됐나? 그리고 이런 걸 쓰는 게 그래. 라디오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식되도록 내가 누군지 이게 뭔지 인식되도록 하는 게 아파트 공동현관 카드도 되고 엄마 아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그 카드도 되고 이런 거. 또는 왜 회사원들 보면 자기 사원증 이런 거 있어서 삑 갖다 대고 들어가는 거. 다 똑같은 인식 방법이라는 거지. 이런 거 역시 어떻게 아까 쌤이 IC 칩이라 그랬지. 그래. 자기장에서 정보를 저장을 하니까 조금 도용이라든지 딴 게 있더라. 그래서 IC 칩에다가 전자로 고기 전자를 넣거나 빼거나 해서 정보를 박아놨다. 그치? 뭐 그런 거 이용을 하는 게 요거. 어떻게 카드에 옛날에 어떤 학부형이 카드를 분리를 했어. 어떻게? 이렇게 있는데 카드를 이렇게 중간에 열어서 진짜 IC 칩이 보이는 거야. 가에 테두리 이렇게 하나의 전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달라고 하니까 걔가 안 주더라고. 쌤한테 좀 넘기면 안 되나 하니까 안 된대.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이 안에 정보를 읽어낸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류 흐르게 하는 거. 왜 내가 공항 검색대 갈 때도 통과할 때 그러니까 금속 있는 거 다 빼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때 통과할 때 혹시나 다른 거 검사하는 방법으로 역시 상대적 운동에서 금속 또는 자석과의 상대적 운동 때문에 버저가 울리게끔. 또는 마트의 도난 경보 장치. 마트 입구에 보면 이렇게 기둥처럼 서 있는 거 있지. 그치? 그래서 어떤 고가의 물체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자석이라든지 따로 칩 같은 거 박혀 있거나 옷 같은 데도 왜 자석 같은 거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상대적인 운동으로 바깥쪽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럼 자석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버저가 울리도록 해놨단 말이야. 뭐 그런 게 전자기 유도다. 근데 그걸 쓰지 않았을 땐 좀 불편하지 않았겠나? 그치? 그러니까 그걸 씀으로 인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도난 행위를 안 할 거며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누가 쓰나 안 쓰나 뭐 갖고 하나 안 갖고 하나 감시해야 됐을 거잖아. 그런 여러 가지들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활이 편해진 게 많다는 거지. 됐나? 선생님이 오늘 그 파동까지 하려고 했는데 자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파동 뭐 잠깐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할게. 자 72쪽 1번 29번이다. 자, 얘는 마무리해야 될 거니까 자 29번 자성 동그라미. 자성의 원인은 누구의 궤도운동? 전자의 궤도보다는 스핀이 더 낫겠지. 전자의 스핀 고쳐주시고 전자의 스핀 운동이었다. 대부분의 물질은 자성 지니고 있나? 지니고 있지 않지. 그치, X. 자성 없습니다. 세 번째, 강자성체 내부에서 원자 하나하나는 끊고 자석과 같은 성질을 지닌다. 그래서 원자 자석이라고 하지. OX. 맞다. 자, 30번. 이럴 때는 긴 거 오른쪽부터 보자. 외부 자기장의 방향에 약 동그라미. 약하게 된 게 누구? 상자성체. 두 번째, 외부 자기장 반대 동그라미 뭐? 반자성체. 세 번째,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강하게면 강자성체. 됐습니까? 그러면 31번 자성 동그라미.
자성, 일단 기억해. 자성은 전자의 궤도와 스핀 때문이다. OX. 맞겠나? O. 두 번째, 스핀이 서로 반대인 전자들이 끊고 완전히 짝 밑줄. 짝을 이루면 원자 자석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럼 OX. 문장. 완전히 짝을 이루면 자석 효과가 없다, 나타나지 않는다. OX. 모르는 거가? 안다, 이거? 있다, 없다? 없다. O. 세 번째, 강자성체는 원자 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자들이 완전히 짝을 이루는 물질이 있다. 완전히 짝을 이루면 자성이 형성이 안 되지. 강자성체겠나 반자성체겠나? 반자성체겠지. 반자성체는 완전히 짝을 이뤘다. 그리고 원자 자석 자체가 없었잖아. 상상됩니까? 됐어? 4번.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제거하면 사라졌다. 맞지? 즉시 사라지지. 5번에 자성을 반자성체에 가까이 하면 청력이다.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이니까 N극 가까이 하면 N극으로 되겠지. 밀어내겠지. 청력이다. OX. 오, 됐나? 32번. 그림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뭘 찾아야 될 것 같아? N극이고 S극이니까 이 안에 있는 원자 자석의 NS 찾아내야 되겠지, 내가. 맞지? 자, 그럼 얘는 N 방향. 되게 진하지는 않아도 보일걸. 오른쪽에 N이고 왼쪽 S 같나? 그렇지?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N극, S극이 있었으면 나침반 놓으면 이렇게 된다. 이게 외부 자기장 방향이지. 그 방향으로 배열이 된 거지.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일단 자기 구역도 보이네. 됐습니까? 자기 구역 동그라미 해놓고 자기 구역이 점점점 넓어질 거다. 그럼 자기 구역 있는 건 아까 강, 상, 반 중에 누구? 강, 땡큐. 그럼 1번 OX 날리고 두 번째 원자 자석 있다 없다? 있다. 날리고 세 번째 초전도체 밑줄. 초전도체는 강, 상, 반 중에 뭐라 하지? 반. 그렇지. 다 적고 있지. 4번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장 상태가 사라지는 건 누구? 상이거나 반이겠지. 맞지? 5번 원자 내에 스핀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이 많다. 자, 밑줄 짝을 이루지 않은 반대로 됐던 애들이 짝을 이룰 거라고. 근데 짝을 안 이뤘어. 그럼 상쇄가 될까 안 될까? 상쇄가 안 된다. 원자 자석이 남아있겠지? 그럼 정답은 5번. 됐습니까? 이 그림은 무슨 자성체? 강 적어놨지? 자, 33번. 균일한 자기장 형성이 되어 있는 영역에 반자성체 읽으면서 반은 동그라미 빡 해줘야지. 반자성체를 넣었다. 그럼 느낌은 딱 있다. 느낌 딱 있다. 반자성체라고 하면 외부에 자석 사이에 넣었다. 지금 N극이 어디로 있는 것 같아? 왼쪽으로. 됐습니까? 그 외부 자기장 영역은 어디로? 오른쪽으로 돼야지. 됐습니까? 오른쪽으로 체크. 그럼 왼쪽에 거 N극, S극. N극. 오른쪽에 거 S극. 소중한 시간이다. 매 순간순간을 열심히 해야 된다. 자, 기억해. 균일한 자기장 방향 왼쪽이다. OX. X. 두 번째, 균일한 자기장을 제거하면 끊고 반자성체 내부 자기장 사라진다. OX. O. 반자성체는 즉시 사라지겠지. 세 번째, 반자성체 원자 내 스핀이 서로 반대인 전자들이 완전 짝을 이뤘다. O. 됐습니까? 정답은 니은디귿. 34번. 그림가는 물체 AB가 도르래를 통해서 실로 연결. 자, 34번에 물체 A와 B가 그림은 지금 높이가 똑같네. 높이가 똑같네. A와 B. 도르래 연결. 정지의 동그라미. 정지. 이게 왜 정지일까? 무게가 어때?
같아. 이게 무슨 상태? 힘의 평형 상태, 합력이 제로. 맞지? 얘가 합력이 제로인 상태다. 합력이 0이다. R자 힘이 0이다. 아래쪽으로 뭐가 있을 거다? 무게, 웨이트, WA가 있을 건데 위쪽으로 뭐가 있다? 장력이 있을 거다. 그러면 중력이나 장력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위로도 안 가고 아래로도 안 갈 거다. 됐나? 그러면 쌤 그때 얘기했지. 장력은 여기서 A 잡아당기는 거랑 B 잡아당기는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치? 왜냐? 장력은 쌤 그때 이야기할 때 실, 하나의 실로 연결된 이 실이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무조건 같다라고 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장력이나 이쪽 장력이 똑같은 얘 역시 힘 평형이어야 되겠지. 맞겠나? 그러니까 T, A 무게랑 B 무게랑 다 똑같을 거다. A, B 무게가 똑같으니까 매달았을 때 정지지. 자, 선생님 아까 분명히 정지는 읽었는데 자, 잠깐만 말해. 선생님 처음에 아까 그림 어떻게 그렸어?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다. 자, 선생님 질문. 얘가 2kg이야. 2kg이야. 얘가 지금 정지 상태이다.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건 뭐? 불가능. 가능할 것 같은 사람? 가능. 가능.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실로 매달아져 있지? 실로 매달아져 있는데 이게 삐딱하게 됐을 때 하나, 둘, 떼면 그대로 유지인 거야. 그러니까 잘 뗐는데 하나가 2kg, 하나 3kg이지? 그럼 내려가. 됐나? 그러면 2kg, 2kg 됐는데 내가 이렇게 싹 걸쳐댔을 때 살툭 건드리면서 손을 뗐어. 그럼 얘는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있는 거야. 등가 속도는 아니고. 이게 등속도 R자임 제로지. 정지도 R자임 제로지. 얘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는데 그대로 유지해서 손을 떼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됐습니까? 이래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우리는 목표는 어디냐면 질량 때문에 얘가 힘 평형을 이루냐 안 이루냐가 중요한 거라. 그러면 자 잠깐만 학년이 올라갔을 때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 자, 이게 3kg짜리고 2kg짜리래. 이랬지? A가 있고 B가 있다.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으로 한다. 자,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 1번 정지, 2번 등속, 3번 등가속도. 등가속도. 자, 그럼 쌤 물어볼게. 등가속도라고 했으니까 가속도를 묻겠지. A는? 공식 뭐지? 공식 뭐 있노? 일단 뭐는? F는 ma 쓰거나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지. 가속도 구하려면 어느 식 쓸까? 위에 거 쓸까? 밑에 거 쓸까? 동아, 네 생각은?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여기도 가속도가 있고 여기도 가속도가 있지. 자,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자. 얘들아, 우리한테 알려준 게 뭐지? 2kg, 3kg 질량이지. 2kg, 3kg의 중력 가속도 G가 10이지. 20N, 30N 힘이지. 우리한테 힘과 질량이 제시되고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위에 공식으로 해야지. 위에 공식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쌤이 항상 쌤이 해보니까 그랬어. 물리는 이 단어를 봤을 때 나 이 공식이 생각이 나야 될 것 같아. 이게 중요해. 그래서 쌤이 너희들한테 해줬던 게 있잖아. 물리 그때 식 정말 많이 났을 때 식 정리하라고 시켰고 해줬고 맞지? 그게 왜냐면 물리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공식이 생각이 나야지 여기다 써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즘은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정성적으로 상황을 물어도 그런 거야.
공식이 생각나야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들 어디로 올라가? B가 가벼우니까 올라가고 A는 내려오겠지. 자, 쌤 묻고 싶은 게 딱 하나다. R자 힘 얼마게? 전체 시그마 F R자 힘은 AB R자 힘 말고 전체 R자 힘 50이야 10이야? 한 사람만 대답했어. 한 사람만 대답했어. 50이야 10이야? 10. 10. 왜? 얘들은 아래쪽으로 30이고 아래쪽으로 20이 아니지? 자, 이쪽으로 가자. 아니 1로 가자고. 이렇게 서로 반대쪽인 거다. 반대쪽이니까 R자임이 얼마? 10이 되는 거야. 12. 그러면 가속도 A는 M분의 F로 구해야 되지. M이 얼마? 시그마 M 5kg. 맞습니까? 그래서 R자 힘이 10N이다가 한번 중요하고 가속도 공식이 두 개가 있긴 있었는데 써먹으려면 뭐 써야 돼? 시그마 M분의 시그마 F로 5kg에 10N에서 가속도가 2m/s 제곱이다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변신이야. 변신이야. 자, 이거는 이제 사이드로 이야기했고 문제 34번. A, B 가만히 있었지. 근데 둘째 줄 끝에 나는 가에서 A 아래의 자석을 윗면이 N극이 되도록 어머나 잠깐만 여기 A, B 똑같은 높이였지. 근데 윗면이 N극이 되도록 여기다가 자석을 들고 갔어. 이 A가 어떻게 됐대? 위로 동그라미. 야, 그림에도 있네. 얘가 왜 위로 갔지? 아, 그러네. 넷째 줄. A, B 중 하나는 상 동그라미, 하나는 반. 그럼 질문, A는 반자상체였던 거야. 쟤는 자기장이 생기면 싫어 해서 A가 반, 그림에서 적어놔야지. 그럼 옆에 있는 B는 상이 되겠지. 그리고는 기억으로 갑니다. A는 상자상체이다. OX, X다. 밀었을 거니까 반자상체다. 두 번째다. A는 아랫면이 S극으로 자기화가 될까? 아니, 아랫면이 N극 돼야지 밀어내겠지. 됐습니까? 세 번째. 가에서 B 아래쪽에 자석을 놓으면 B는 무슨 자성체? 상자성체. 그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화가 되죠. 그치?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갖고 가면 N극 갖고 가면 여기는 아래쪽이 S 이렇게 되겠지. 인력이 작용해서 끌려갈 거다. 가능합니까? 정답 몇 번? 디귿만. 35번.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미래겠다. 제대로 머리 굴려야 된다. 그림 가는 P가 외부 자기장에 놓였을 때 P 내부의 원자 자석들이 자기화된 모습. 원자 자석들이 자기화가 됐다. 자기화 동그라미. 잠깐만. 내가 뭐 좀 잘못 봤나? 이렇게 물체 P대. 강자성체가 산자성체가 반자성체가. 자기구역 있나? 없나? 외부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외부 자기장 방향.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이 돼. 그치? 외부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 방향이지. 그렇지?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다. 뭔가 오른쪽이지?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물체는 어느 쪽으로? N, S 이렇게 됐지? 원자 자석.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맞지? 그래 밀어내도록. 반자성체다. 반자성체다. 잘 됐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그림 갑니다. 그림 간다. 여기에 이렇게 요 뒤로 넘어가서 긴 게 플러스 마이너스 긴 게 플러스
짧고 뚱뚱하면 안 됐지, 그지? 마이너스. 됐지? 스위치가 A로 B로 연결이 될 거다. 여기는 스위치가. 나. 자, 일단 이 옆에 거 보니까 뭐지? P가 수레 위에 놓여 있나? 있나? 근데 P에다 빨리 적어라. P가 뭔데? 반자성체. 반자성체. 수레 위에 놓였으니까, 일단 밑에 선지 기억. 나 거로 묻는 거대. 됐지? 자, A에 연결하면, 잠깐만. 얘들아, 여기 스위치를 A에 연결했다. 이 손 어떻게 돼야 돼? 손. 가만히 쥐기.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쪽에 연결됐대. 다 쥘 때까지 안 할 거라. 다 쥐었어? 감아야 돼, 펴야 돼? 감아야지. 자석 보이는 거 아니니까. 맞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전류가 나가서 내려왔지? 그치? 정답이다. 뒤로 돌아서 이렇게. 됐어? 그치? 그러면 자, 쌤 어떻게 적을 거냐면 A라고 적고 여기다가 S 적을 거다. 무슨 얘기냐? A에 연결하니까 이쪽이 S극처럼 된다고. 됐지? 그러면 여기다 다시 A처럼 하면 이 왼쪽이 무슨 극 돼야 돼? S극처럼 돼야 될 거야. 이렇게 적을 거야. 됐나? 반자상태 나오면 특히 고2들도 적지 않고 문제를 못 풀었어.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기억해. A 연결하면 P는 왼쪽에 S극으로 자기화가 된다. OX. 맞습니까? 그치? 됐나? 두 번째, A에 연결한 P는 오른쪽으로, P는 밑줄, 오른쪽으로 밑줄. 얘가 P지. 끌려갈까, 밀려날까? 밀려나겠지. 맞지? 얘는 가만히 있는 고정된 거거든. 그 옆에 갖고 가면 이게 바퀴 달렸으니까 네가 밀리건 끌려오건 해라. 됐나? 그럼 여기에 S가 돼서 S가 생겼지. 그럼 얘가 밀리겠지. 그럼 얘는 어때? 오른쪽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맞겠나? 오. 지금 디귿 조금만 기다려볼게. 디귿 한번 생각해봐. B에다가 스위치를 연결했대. 어떻게 될지. 저기 있잖아. 5시 온다더니. 자, 그러면 B에 연결하면 어떻게 돼? 얘를 B에 연결하면 전류가 이쪽이 플러스 극이지. 이렇게 갔지? 그럼 손이 얘가 내려가야 되나? 맞지? 그럼 손이 내려가면 엉큼하게 뒤에 말고 안 보이는 거 말고 앞쪽에 보이는 게 내려가야 되지? 맞지? 내려가면 왼쪽이 무슨 극? S, 오른쪽이 N극. 자, 그러면 B에다 연결하니까 이쪽이 무슨 극? N극. 그럼 B에다가 연결하면 이쪽이 N극. 이렇게 된 거지. 조금 지금 맞다? 틀렸다? 틀렸다. 아, 얘가 반자성체니까 몰라. 네가 뭐가 되든 나는 밀려날 거다. 청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될 거라고. 가능합니까? 자, 일단 자, 오늘 했는 게 뭐였느냐? 오늘 했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게 연력학체 2법칙. 연력학체 2법칙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 어떻게? 자연 상태의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비가역 반응은 방향성이 있다. 그 방향성이란 것은 항상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퍼트려지고 흩어지는 방향이다. 스스로 에너지를 쓰지 않는 이상은 다 확산, 퍼지는 방향이다. 그리고 공기가 있는 상자 안에 진자 운동을 시켰을 때 공기 온도가 올라갈 거다. 그때 공기 온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들 공기 에너지, 열 에너지로 됐던 게 다시 역학적인으로 바뀌어서 진자를 운동시킬 수는 없다. 됐지? 오케이. 그 다음
열기관이란 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열의 일당량을 이야기했다. 열의 일당량. 열의 일당량. 누가 이야기했더라? 줄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다. 열이 있으니까 일로, 일이 있으니까 열로 전환될 수는 있다. 하지만 줄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을 때 열과 일 관계를 뭐로 이야기하겠다? 비례로 이야기한다. 비례로. 그러면 열은 기호로 뭐? Q. 일은 기호로 뭐? W. 두 개는 비례 관계다. 그치? 비례 관계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열의 일 당량 이름을 외워야 된다 그랬다. 맞지? W는 J, Q 이렇게. 나 그래서 요걸 갖다가 W는 J, Q 했을 때 요게 열량. 요게 일의 양. J는 Q분의 W. Q분의 W. 열의 일 당량. 열로 일 얼마나 하는데? 변형을 시키면 J라는 상수거든. 나 J라는 상수는 뭐분의 뭐? Q분의 W다. 그러니까 열로 얼마 일을 해낼 수 있는데 열의 일 당량. 됐습니까?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생각해봐라. 열이 100% 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OX. 그러면 일은 100% 열로 전환이 될 수 있다. OX. 그치? 열로 다 일할 수 없어. 근데 열은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효율을 구하는 거야. 열, 효율. 열로 얼마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러나 100% 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은 결국 버려지는 열 에너지로 100% 갈 수 있어.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열로 얼마 일을 하는데 도대체 일을 했으면 잘한 거잖아. 그래서 efficiency, 효율은 뭐 공급했는 것 중에 일한 거 얼만데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걸 1보다 작은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고 퍼센트 이야기할 수도 있고. 됐지? 그러면 효율이 1인 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뭐가 될 수 없다? Q2는 0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버려지는 게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이 100%일 수 없다. 됐습니까? 거기까지 오면 이제 연력학제 2법칙인 거야. 그치? 연력학제 2법칙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게 자성체였다. 사실 오늘 상당히 적은 양을 나갔기 때문에 목표하고 있던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중간중간에 딴 얘기들 많이 하고 말 좀 천천히 했는데 자 마지막에 했던 게 우리가 자성체였다. 자성체 우리가 주변에 쓰는 게 많은데 원자가 결국 원자 하나하나가 자성을 지닐 수가 있다. 그런데 반대로 됐던 것들이 완전히 짝을 이루면 이런 건 있을 수 있냐고 아예 있을 수가 없음. 존재 자체를 안 한. 존재 자체를 안 하는데 완전히 짝을 이룬 애들만 있으면 자성은 없어. 혼자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얘가 똑같은 방향으로 둘이가 있을 수는 없어. 뭘 생각하냐면 내가 운동화 샀다. 운동화 샀을 때 똑같은 방향으로 두 개 이래 들어있더나. 알지 그지? 이 방향으로 안 넣어. 절대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 그게 지금 뭐 숫자상으로 계산도 됐는데 그 얘기를 너한테 교육과정상으로 얘기를 안 했고 일단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예 하나 있을 수는 있다. 완전히 쌍을 이뤘다. 완전히 쌍을 이루면 얘는 원자 자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원자 자석이 사라질 거다. 원자 자석이 하나도 없다. 무슨 자성체? 반자성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체는 없다. 그런데 얘가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강하게 자기화될 수도 있고 약하게 자기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될 수도 있다. 됐어? 강하게 자기화되었다. 밖에 N극오고 S극오 왔을 때 원래 짜글짜글 금가서 원래도 같은 팀들이 있었다. 자기 구역이라 한다. 됐습니까? 딴 애는 그런 거 없다.
얘들은 자기 구역이 있었는데 강자 상체 있으니까 N에서 S 이쪽 방향으로 얘들도 전부 다 그렇게 배열이 되면서 자기 구역이 커질 거다. 그리고 한 번 됐던 게 점점점 커졌다가 유지가 될 거다.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보를 기록하는 앙페르 법칙 사용하는데 거기 이용이 될 거다. 둘째, 두 번째, 약하게 작용화되는 게 우리가 약자성체 가락하니까 짜증난다 이러니까 상자성체 이랬습니까? 반자성체 기억하라 그랬지? 구리, 금, H2, 물, 개구리 뜬다 그랬다? H2 그리고 유리컵이나 플라스틱 컵 이렇게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거 밀어내는 방향으로 되더라. 그래서 얘는 좀 전에 봤을 때 아, 옆에 뭐가 오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무조건 밀어낼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될 거다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기. 됐습니까?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